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밤 국민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1시간 40여 분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국민과 대화를 갖기 위해 노력했던 역대 기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 6월 29일 노태우 전 대통령 국민 120명 2시간 반 정도 사실상 첫 시도였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 속에서 많은 그 치적들이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만 수많은 내용 중에 회자되는 그런 첫 시도였습니다. 이날이. 그리고 98년 1월 18일에 김대중 전 대통령 금고 열쇠 받고 열어보니 빚 문서만 산더미 같다. 5월 10일에는 방청객이 고함을 치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었고, 자 그리고 2003년 1월 18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4명의 패널 그리고 70명의 방청객과 함께 했던 대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2008년 9월에 대통령과의 대화라는 공식 명칭을 이때 썼고 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개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사실 그간의 소통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보면은 2017년 취임했던 그해 8월 17일에 각본이 없었던 증문즉답, 공식 기자회견은 사실상 처음이었고요. 격식 파괴에 대한 고맙다는 의견과 더불어서 야당의 자화자찬 내로남불 이야기가 이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7월 26일 광화문 호프 미팅, 이때도 좀 화제가 됐었죠. 당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쇼통이다 이런 신조어를 꺼내들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외에 KBS 특집 대담, 여성 진행자가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신년 기자회견 등을 저희가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다시 국민과의 대화 300인을 선정을 했고 1시간 40분간 사전 조율 없이 직접 질문을 받고 직접 답을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소통이냐 앞서 살펴봤던 쇼통이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정치가 좀 가벼워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국민들이 어쩌면 바라는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함께 소통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바라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번 국민과의 대화가 이루어졌던 과정을 보면 MBC에서 이걸 준비를 했는데 MBC에서 미리 이제 신청한 질문을 보고 또 인터뷰를 하고 또 신청자를 뽑는 형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게 좀 너무 이제 기존과 같이 짜여진 그런 각본에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짜여진 결말이 예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누군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전 국민 상대 무작위는 현실적으로 이제 방송의 형태로는 어렵기 때문에 300명을 좀 고르게 배포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선정의 과정을 거쳤고 인터뷰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아쉬운 점이 있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임기 반환점을 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를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특히 대통령님께서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최대한 많은 분과 그리고 또 다양한 분들과 이야기를 좀 진행해보고 싶으셨던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인터뷰 과정이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짜여진 각본이나 조작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의제를 가진 사람들을 조금 더 잘 모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것을 그냥 보여지기식 행사 이런 식으로만 평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것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전제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그렇게 보여주기식 행사를 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이런 불확실성을 전제로 어떻게 보면 큰 타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벤트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취임 이후 밝혔습니다만 취임 첫 해 그리고 이듬해 초 이후에는 이렇다 할 소통 제대로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야당의 지적이 있었는데 과연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그런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질문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 보니 답변도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현재 상황에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이 이벤트에 이른바 본의 아니게 고춧가루를 뿌리게 되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 인터뷰를 한 분이 있는데 탁현민 전 행정관입니다. 현재는 이제 청와대 행사기획자문위원으로 있는데
이번 이 행사는 자문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 TV 인터뷰에 나와서 했던 얘기들이 이제 제목을 이렇게 뽑으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어쨌든 풀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의 대화에 별도 시간 낸다는 점은 이해 못하겠다. 이 얘기가 뭐냐면 국민과의 대화 연출은 본인 스스로는 만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안 할 것이다. 왜냐?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고 보고 환경도 조성됐는데 이런 별도의 시간을 또 마련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고 한국당에서 일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이 전제는 본인은 정치에 어울리지도 않고 정치할 생각은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오히려 내가 한국당에서 빛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봤다.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선정도 일단 어렵고 대표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똑같은 이벤트는 자기가 자리에 있었어도 연출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얘기이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왜곡되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렇게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이제 하도 많은 기사가 쏟아지기 때문에 이제 탁현민 위원이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예. 저도 그 글을 읽어봤는데 일단 그 연출을 안 했을 것이라는 그 대답에 대한 질문이 탁현민 위원이라면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연출할 것인지에 대한 방식을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나는 이런 프로그램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기보다는 이 연출이 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글을 직접 솔직하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합당하게 제기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인원이 많고 불확실성이 전제된다는 행사라는 측면에서 효율성 면에서는 조금 물음표를 띄시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좀 왜곡돼서 이제 탁현민 전 행정관의 말이 왜곡돼서 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탁현민 행정관이 여러 가지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이벤트를 많이 하면서 한국당을 위주로 한 그 야당에서도 지적했던 그 쇼 아니냐 이런 지적의 중심에 있었는데 실제로 뭐 정치할 생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으신데 한국당에 가면 오히려 자기가 빛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 어떻습니까? 우선 보수의 진심, 보수의 가치, 보수의 철학이 무엇인지 우선 배우고 오셔야 되는 게 먼저인 것 같고 네, 예. 그리고 물론 이제 다른 면에서 봤을 때 예. 한국당에는 지금 탁현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탁현민의 DNA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겠지만은 그 진심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딜리버리할 거냐 이 문제도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의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배철수 씨 가수 출신 DJ 방송인인데 오늘 진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저희 OBS를 통해서도 중계방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기다려 주시고요. 자, 오늘 뭐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앞서 이제 아쉬움 지적대로 여러 가지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당과 민주당의 청년 정치학도들은 오늘 이 행사에서 만약에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은 어떤 질문을 하게 될 것이냐. 두 분이 뭐 대표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하게 된다면 어떤 질문을 하시고 싶으세요? 문재인 정부가 초기부터 강조하던 것이 이제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었고 또 일자리 상황판을 그때 바로 이제 설치를 하셨었는데 오늘의 일자리 상황판에는 대체 어떤 지표가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고 그러면 이 현재 일자리 재난과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답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답변을 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아쉬움을 충분히 얘기를 못했으면은 어떤 얘기를 그럼 해주고 싶으세요? 일자리와 관련돼서? 저는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불편하지만 필요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 자꾸 이제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이나 뭐 정규직화나 52시간 근로제나 이런 굉장히 좀 듣기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노동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뭔가를 만드는데 예. 물론 이게 듣기는 좋지만 사실 이게 현장의 이런 상황을 너무나 모르고 그 내놓은 탁상공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예. 의미에서 봤을 때 불편하지만 필요한 이야기를 해야 하고 일자리가 선순환될 수 있게 해야 그나마 노동시장 밖에 있는 뭐 청년들이나 취준생들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에 아직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나마 이제 기회를 갖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그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꼬리 질문이 이어지면서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제 의미가 있을 텐데 앞선 우려대로 이제 질문 하나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쭉 얘기하는 형태가 되면은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었거든요. 네. 질문 하나만 먼저 한다면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가셨을 때
이제 다양한 개혁 과제들을 추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고 실제로 성과가 있었던 개혁들도 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제 청와대 하나의 기관만이 움직이는 것이 개혁의 전부가 될 수 없고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국정과제 운영과 새로운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부처의 움직임이 가장 필요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솔직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고요. 그리고 작은 질문을 하나 했다면 이제 현재 우리 국회가 이제 정쟁으로 뒤덮여서 이제 국민의 삶을 살피지 못하고 또 청와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정과제와 협력해야 하는 부분에서도 전혀 협력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보였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신지 좀 솔직하게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